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48일 만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외국인들까지 모두 24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잠시 뒤엔 2차 맞교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과 총격 소리가 멈춘 가자 지구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교전 중지 첫날 335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차 인질 석방도 임박했습니다. 인질 14명을 풀어주는 대신 팔레스타인 수감자 42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2차 석방은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며 어젯밤 2차로 석방될 인질 명단을 받아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4명에 불과했던 1차 때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1차 석방에서는 2살 아이부터 85살 최고령까지 인질 13명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국적의 인질 11명도 별도 협상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Their physical condition is good and they're currently undergoing medical and emotional assessment by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eam here at Schneider's. 교전 중지 이후 북부 고향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총을 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스라엘군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흘간 교전 중지 후 전투 재개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במהלך ימי ההפוגה, צה"ל ישלים את ההיערכות ואת המוכנות לשלבי המלחמה הבאים. כוחות צה"ל מוכנים ודרוכים בכל הזירות. המדיניות שלנו ברורה. 반대로 하마스는 점진적으로 인질을 풀어주며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 전략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교전 중지는 현지 시간 오는 28일 오전 7시 종료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맞교환된 인질과 수감자를 맞이하는 양측의 모습 크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철통 보안 속에 인질들을 맞이했지만 팔레스타인엔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3명이 부축을 받으며 차량 넉 대에 나눠 탑니다. 이후 라파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이송되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환호합니다. 이렇게 석방된 인질들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집트 국경까지입니다. 간단한 의료 검진을 거친 후 이스라엘로 옮겨졌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인질들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질을 태운 헬기가 착륙하자 곧바로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채 치료받고 석방 초기 언론 접근도 허가되지 않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귀환한 서안지구 거리가 이들을 반기는 인파들로 가득합니다. 수감자들을 목마에 태워 행진하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딸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فيش أحلى من هاي الفرحة لأن كنت مش مصدق حالي كل بدي أموت قبل أشوف بنتي. 만 48일 동안 비극에 시달렸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잠시 허락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발맞춰서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인 위원장은 원 장관을 혁신의 첫 단추라고 한껏 추켜 세우면서 당내 호응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희생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거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우리 혁신의 첫 단추입니다. 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희생이 되고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당의 나머지 의원들을 원 장관과 대비시켜 험지 출마를 압박한 겁니다.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인 위원장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만남을 타진했지만 한 장관은 다른 일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원 장관 역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혁신 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함께 이제 열어가야 되는데. 원 장관은 다만 험지 출마 결단 시점에 대해선 때가 되면 그에 맞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30일까지 지도부 등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도 있어 당내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출마,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보란 듯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습니다. 지역 의원이 잘해야 한다, 해야 할 심부름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역구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오늘 하루 3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알려드리고 살짝 하려고 했는데 온 신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혁신위의 험지 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김 대표는 주민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예산 확보와 지역사업 성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재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지역 국회의원이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해야 될 심부름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잘 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또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1년을 달려왔다며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주민들은 김 대표를 연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정보고회는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차후 행보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사흘 뒤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엑스포 유치 외교전을 위해 무려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까지 유치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도 함께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이틀 동안 만찬과 오찬, 리셉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국제 박람회기구 대표들과 1대1 접촉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이재용 회장은 할아버지가 1953년 부산에 공장을 설립했다고 소개하면서 미래도시인 부산이 엑스포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13개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는 1989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이때 만난 각국 고위 인사들은 3,472명에 달합니다. 개최지 투표가 이루어지는 오는 28일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을 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부터 프랑스 2030 엑스포 유치전까지 엿새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북한이 나흘 전 쏘아 올린 군사 정찰 위성으로 우리와 미국 영토를 이틀 연속 촬영했다며 그 성능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한미의 주요 군사 거점을 촬영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전엔 진해와 부산 등을 촬영했고 이 사진 속엔 부산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도 포착됐다는 주장입니다. 어제는 목포와 군산, 평택과 오산, 서울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군사 주요 기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엔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히캄 공군기지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까지 계속해 정찰위성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다만 촬영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고 해상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칼빈슨 항모 자체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촬영하고 식별했다고 해서 이 위성 자체가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 위성에서 우리나라 전자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밀반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행보 중인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가수 이명웅 씨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천하용인 멤버들과 내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요. 같은 날 오후 6시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새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명웅 씨 팬들을 마치 자신의 지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두 장소가 얼마나 가깝길래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불과 5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서관과 이명웅 씨 콘서트가 열리는 엑스코 동관은 건물은 다르지만요.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대표는 왜 엑스코를 토크 콘서트 이 장소로 고른 겁니까? 네, 저희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구에서는 엑스코 이외에 토크 콘서트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겨울이라서 야외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 대표, 같은 날 근처에서 이명웅 씨가 콘서트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새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황당하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명웅 씨 팬들이 4시간 일찍 이준석을 보러 올 확률은 0이라는 주장인데요. 내일 대구 엑스코는 여러모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취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퇴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이 보입니다. 새 혁신위원들은 왜 그렇게 반발한 겁니까? 네,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혁신위에 당 지도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수현 혁신위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문자로 인터뷰로 의견은 다 전달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3명의 혁신위원들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 지도부와 중진들을 향해서 2호 안건을 안 받으면 혁신위가 더 갈 이유가 없다. 몸만 사리는 여당 의원들 모습을 보며 무기력과 분노를 느낀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밖에서 국민의힘을 볼 때 친윤 대 비윤으로 갈라서서 싸우는 게 가장 싫었는데 이제는 혁신안을 놓고 혁신위와 최고위가 싸우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 끌기 논란도 이 반발에 어떤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김경진 혁신위원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말한 게 발단이 된 건데요.
안 그래도 인적쇄신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무력감이 들던 찰나였죠. 김 의원 발언까지 더해지며 혁신위원들이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새 혁신위원들은 인유한 위원장에게 혁신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니 나랑 함께 움직여달라고 수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시간 끌기용 발언을 했던 김경진 혁신위원의 공식 사과 그리고 대변인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혁신이 조기 해체까지 암시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다음 주까지 2호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혁신위가 더 나아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혁신위원들은 마지막까지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를 마치기 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는데요. 당 지도부와 중진들을 향해서는 우리도 설득을 못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하겠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반발하는 혁신위 최후 통첩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주 행정 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발생 8일 만에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장비 문제였습니다. 해킹 징후는 없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세월 먹통 사태. 지자체 업무가 마비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멈추면서 불편이 컸습니다. 당시 인증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고 8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초 지목된 L4 스위치가 아닌 라우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입니다. L4 스위치 교체 이후에도 일부 지연 현상이 발견돼 라우터를 분석해보니 케이블을 꽂는 포트에 이상이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장비 이상 탓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포트의 불량이 발견되어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함으로써 해당 지연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고장이 난 장비는 2016년 교체한 미국 제품으로 오래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했지만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한 불량이 있을 수 있는 노후 장비들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를 자부했던 정부가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도에 남영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로변에 나붙은 현수막들. 커다랗게 판사의 얼굴 사진을 넣고 정치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당시 영장 담당 판사인 유창훈 판사를 비방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한 달 넘게 현수막을 걸어 5개 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나 판결을 비방한 현수막 게시자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모욕적인 인신공격이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자유연대 측은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광고물은 30일 넘게 게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체는 그제부터 대로변에 걸려 있던 판사 비방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우리가 고발이 무서워서 교체한 건 아니고 교체할 시점이 돼서 교체한 거고 정치 편결이라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 또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과의 아찔한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도주 상황을 보여주듯 타이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다급히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순찰차 한 대. 흰색 승용차를 쫓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승용차를 따라달리며 멈추라고 경고하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차장 안을 내달립니다. 경찰차에 쫓겨 주차장 꼭대기층까지 다다른 차량은 더 이상 도망칠 공간이 없자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반듯하게 주차한 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뜨려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게 그대로 붙잡힙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삼성역을 출발해 중랑구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남성은 주행 중 서울 강동구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걸 본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검거 후 차량을 살펴봤을 땐 뒷바퀴 타이어가 이리저리 찢겨 바퀴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타이어가 펑크난 사실도 모른 채 20km를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들이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편도 2차선 고속도로를 모두 막았습니다.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발이 묶인 차량들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 트럭이 갓길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트럭 2대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분이 심장이 상태로 병원 가셨는데요. 혹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도로는 2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되면서 그 사이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교사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가던 수험생들이 고립되면서 경찰이 순찰차로 긴급 수송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인근 나들목으로 우회시켰고 고속도로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정상화됐습니다. 화물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운전자를 구출합니다. 새벽 2시 14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갓길에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4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찬바람에 일부 지역에선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수산시장엔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무장했지만 차가운 날씨에 수산물을 다듬는 손은 금세 빨갛게 변합니다. 밖에 잠깐만 나가 있어도 코도 금세 빨개집니다. 난로에 전열기구도 꺼내 들었지만 입에선 연신 입김이 나옵니다. 밖에 들락날 물건 배송도 해야 되지, 또 물건 절단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첨가하고 씨름하는 거지. 이제 상하차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손 시렵고 그렇죠. 불 피워서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가지고.
연신 차가운 칼바람에 시내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텐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겁니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패딩 입어도 이제 추운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면 너무 추워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북 무주의 체감온도는 영하 26.7도까지 곤두박질쳤고 강원도 철원도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레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할아버지일 겁니다. 강철원 사육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사육사님? 이곳은 판다들이 사는 놀이터인데요. 뉴스 앵커님이 이렇게 오셔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서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알기로는 방사장인가요? 네네, 방사장이라고 해서 내실에서 판다들이 휴식을 하고 이제 놀이터로 운동하러 나오는 방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쌍둥이 키우느라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쁘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일단은 뭐 많이들 질문들 하세요. 쌍둥이 태어나고 많이 바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냥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푸바오 때 행복이 정말 가득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행복이 2배가 됐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푸바오가 혼자서 아장아장 장난치는 거랑 쌍둥이가 또 꼬물꼬물 장난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행복이거든요. 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구쟁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되면은 쌍둥이지만 개성 같은 게 좀 두드러지는 수 있습니까? 루이바오랑 호이바오랑 성격이 조금 성향이 다른데 호이바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먹고 편하게 자고 이런 엄마 쪽 성향을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먹는 게 약간 그 한 번에 충분히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엄마를 조금 귀찮게 하는. 좀 귀찮아하진 않나요? 이제 엄마한테 젖도 달라고 막 달려들 거고 뭐. 지금 아이바오가 너무 잘 돌보고 있어요. 보통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이바오가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구분을 하나요? 이걸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정확히 구분을 하면서 둘을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얘가 젖을 먹었으면 한잠 자고 나서는 또 얘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이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푸바오 키울 때랑 쌍둥이 대하실 때랑 조금 다른가요? 푸바오는 엄마가 이제 거의 키우고 할아버지가 약간의 건강 검진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을 줬다면 2마리가 태어나면 엄마가 선택한 1마리만 엄마가 키우게 되고 이제 1마리는 자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오롯이 1마리를 다 키우고 1마리는 사육사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일이 많은 편이죠. 판다의 임신과 출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판다는 예민한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3일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해에는 번식이 아예 불가한 동물이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까지. 약간 이게 병적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태어났을 때도 아주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초기 성장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죠. 그럼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가 많으니까 좀 살아남을 생존율도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 생존율이 많이 낮은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죠. 한국에는 저랑 이제 2~3명밖에 없지만 중국에는 뭐 판다가 워낙 많고 사육사들도 많고 제가 이제 뭔가 조금 판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장 최근에 저기 중국 사육사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뭐예요? 가장 최근이라기보다 생각나는 내용이 예전에 푸바오가 자라다가 갑자기 응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응가를 못하면 사실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15일, 20일 기다렸는데도 응가가 없어서 위챗을 했죠. 지금 우리 아이가 응가를 안 해. 그랬더니 젖을 먹는 아이들은 15일에서 20일 정도는 배변을 안 하고 넘어간다.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네네네. 궁금한 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혹시 또 한 번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기를 낳아서 판다들이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독립을 시키기까지가 1년 반에서 길면 한 2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은 아기를 독립시키고 3년차 때 다시 다른 수컷을 만나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보면 2020년에 푸바오가 태어났고 2023년에 쌍둥이가 태어났고 아마 2026년 정도에 또 추가로 아마 번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사육사님은 지금 사육사 생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36년 차고요. 88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육사님들은 그 맡은 동물들이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닮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원숭이를 관리할 때는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수염을 기르셨어요? 네, 원숭이들이랑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침팬지랑 많이 닮았다고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푸바오처럼 귀엽다는 말씀. 너무 귀여우세요. 푸바오가 거의 뭐 신드롬입니다. 네. 진짜 옆에서 보시기에 인기 비결은 뭔 것 같으세요? 근데 뭐 할아버지를 닮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귀여운? 일단 그 생김새나 행동 자체가 귀여움을 폭발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푸바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호기심이 많고 또 엄마랑 아니면 또 할아버지들이랑 장난치고 이렇게 케미를 보이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이들한테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이런 느낌의 시선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가 됐습니다. 판다들에게 배운 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많죠. 예를 들면 아이바오가 푸바오를 육아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터득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나무를 오르면서 모수이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하지만 엄마는 그걸 보고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근데 이건 어차피 아이가 해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동물들과 친해지는 마음을 꿰뚫는 어떤 비법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어디 비법이 있을까 싶네요. 그냥 저는 오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또 먹고 나서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거의 저희 딸들을 키울 때는 못 해봤던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하루에 참을인자 3번을 새기는데 솔직히 판다를 돌보면서 그런 순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푸바오가 자라날 때 약간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할아버지가 식물들을 좋아해서 여기 있는 식물들을 제가 많이 심는데 꽃이나 이런 관목 같은 걸 심어 놓으면 푸바오는 그게 만만한 거예요. 그걸 막 꺾거나 막 이렇게 부르면서 뽑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얄미운 생각들이 들죠.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엄마가 또 케어를 하면서 못하게 제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푸바오가 이제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시점이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아직은 그 시점은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꽃피기 전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 이제 너에게 푸바오 잘 지냈니?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을 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 근데 워낙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 또 그 사랑 받은 만큼 네가 자존감도 높고 잘할 거라고 믿거든. 할아버지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네가 있고 너에게는 응원하는 할아버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이별에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별 준비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별 준비라는 것은 제 마음 관리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그 이별에 있어서 절대 사육사로서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별을 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내가 잘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것처럼 덧없는 짓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주고 가면 또 힘차게 응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세요? 혹시? 엄마 제가 중국에 가면 꼭 찾아보겠죠. 천생 사육사 강철원 사육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가을 최저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은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씩 오릅니다. 아침엔 여전히 영하권이겠지만 오늘보단 바깥 활동하는데 한결 낫겠고요. 월요일 전국에 비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반짝 풀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대구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6도, 대전은 8도로 오늘보단 높겠습니다. 월요일 비눈이 그친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날씨였습니다. 8일 만에 나온 정부 전산망 오류 원인, 복잡한 시스템도 첨단 기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단순한 장비 불량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관리와 유지 보수만 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